저는 금리에 대해서는 연준이 내년 3월부터 베이비스씩 계속 이제 내려갈 것이다라고 점을 많이 찍어놨을 때 확정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정적이 되려면 실제로 그때쯤 가서 CPI나 여러 가지 요인들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 연준이 진짜로 내리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를 내렸다고 한국은행이 바로 금리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연준이 더 내릴까지 기다려내는 것 기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보면 금리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내년 하반기쯤 가야지 한국은행은 금리를 그나마 조금은 내릴 수 있다, 혹은 0.25 정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금리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주담대 같은 거. 그런 거 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중금리가 일단은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니까 미 국채 영향을 좀 받죠. 벌써 미 국채 영향을 가격이 받고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일반 사람들이 부동산 소비 심리까지 전달력이 있는가라는 걸 보면 아직은 미품이다. 거기까지. 저는 궁금한 게 네. 보통 이제 언론들도 그렇고 전문가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 파월이 내년에는 기준금리를 그렇게 이제 한 3번 정도 인하할 것이다 라고 직접 얘기한 것처럼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피어스님 얘기한 것처럼 그걸 직접 언급했다기보다는 그 위원들이 찍은 점도표가 그렇다는 건가요? 제가 이제 그 블룸버그를 충분히 저는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시사했다라고 돼 있어요. 파월이 금리 인하를 처음으로 몇 년간 처음으로 시사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언급한 게 아니라 잘 보면은 이 점도표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리겠다가 아니라 점도표대로 될 수도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시사했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네. 그 점도표대로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점도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점도표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10년물 국채금리, 미국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네. 그 대출금리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깊거든요. 근데 파월의 이러한 그 금리 인하 시사를 기점으로 인해서 4% 이하까지 떨어지고 3%대 후반에서 계속해서 안착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그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혼란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파월도 그렇지만 이 바이든 행정부도 그러한 혼란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저는 뭐 0.25 베이비 스텝으로 한 3차례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더 빠르고 더 급격하게, 그리고 뭐 0.25가 아니라 저는 뭐 빅스텝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사실은 지금 시점으로 보면 미국채 가격이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걸 보면 어떤 식으로든 달러의 이제 가치 재고를 더 이상 안 할 확률은 되게 높아진 건 맞거든요. 가치 재고라는 게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혹은 금리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할 확률은 높은데, 근데 그거는 파월을 아끼는 거예요. 실제로 3월쯤 됐을 때 이게 뭐 물가가 안 잡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자기가 지금 확정되듯이 얘기해버리면 물러날 구멍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시사하는 걸로 했고, 그때에 대해서 실제적인 경제 여력을 보고 금리 인하를 시작하든지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추세가 예,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더 올라갈 일은 없겠네요, 거의. 지금은 그렇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그러니까 유가를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달러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는 게 최선이에요. 연준이 그걸 못했다가 프로까지 올린 게 역사상 있잖아요. 볼 포커라고. 그래서 일반 시민들한테 권총으로 맞은편까지 했어요. 근데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은 이제 원유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 금리가 낮아지면 원유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달러 가치가 내려가니까 이런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자세하게 좀 풀어서 또 얘기를 할 거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엊그저께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그 미국 연준 물가 지수가 굉장히 좋은 수치로 나왔어요. 처음으로 하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요인이 이 동기부여가 충분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미국도 사실은 내수 시장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물가를 계속 올려서 경기가 죽으면 걔네들도 기업들이 버틸 수가 없고요. 그리고 국민들도 사실은 대출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주택이나 그 금리를 어떻게 다 계속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물가 상승이나 고용률이나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금리는 내려가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근데 다만 시기가 문제다. 근데 빠르면 3월, 뭐 늦어도 2분기 내에는 떨어질 건데, 벌써부터 이제 대한민국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또 실질 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주택 시장은 아마 다시 좀 살아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거래량만 좀 풀어줄 수 있는 정책 완화만 해준다면 아마 금방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뭐 금리는 지금 시점을 봤을 때는 일단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대해서 확실히 액션을 취하는지는 짚어보고 그리고 움직여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바로 하듯이 금리를 또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시차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금리를 봤을 때는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되지만, 이 금리가 내림으로써 부동산이나 자산 가격이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아요. 금리가 얼마나 더 내려갈지는 모르겠으나 적정한 선에서 전에처럼 제로금리나 이렇게까지는 떨어지기 힘들고요. 적어도 2%나 3%에서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특히 한국은 3%에서 정도에서 마무리될 확률은 되게 높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금리가 드라마틱하게 내려가지 않는 이상에는 유동성 공급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정부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증가나 이런 것들. 물론 소상공인이나 이런 대출이 너무나 크게 리스키하기 때문이기도 하나 뭔지 자기도 어디서 터질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나름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들도 지금 약간은 리밋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상승은 아직까지는 요원하다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금리가 내려가는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금리가 먼저 내려가는지. 근데 지금 금리가 안 내려가면 전 세계 경제가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 자체가 4% 아래로 떨어졌어요. 네네. 네, 환율도 오르고 뭐 안 내려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10년물 국채 금리를 추정하는 우리나라의 대출 금리 같은 경우도 아까 3%대가 나왔다 했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나와야 돼요 지금.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올해는 하락이 올 줄 알았잖아요. 이제 미국 연준 기준으로 한 세 차례 이상은 하반기에 진행할 줄 알았는데 또 이게 넘어가니까 이게 정말 연준 금리는 알 수가 없구나. 좀 더 겸손하겠구나.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겠구나. 파월이 어투를 하여튼 시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사한다는 게 점도표를 봐라. 일단 거기 찍혀는 있는데 나도 그때 가서는 모르겠어. 이런 의미예요. 시사한다는 게. 파월이 이 매파적 발언에서 비둘기파적으로 바뀐 거는 올해 처음이었고요. 이게. 예, 그리고 내년에 점도표를 세 차례 인하하겠다는 걸 시사했다라는 것 자체가 인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것도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데 내년에 미국 대선 있잖아요. 항상 대선 기간 때는 경제를 좋게 만들어야 되고 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